클러치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뉴스 한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천재 타자 강백호의 삼성 라이온즈 행소식입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FA 시장 최대어로 떠오른 강백호,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삼성의 전격적인 움직임. 팬들은 이미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입이 삼성 왕조의 부활을 이끌 마지막 퍼즐이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도박으로 끝날까요? 현재 KBO 리그에서 강백호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니다. 고작 26살. 하지만 리그 최고의 타격 재능과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선수. 삼성이 그를 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FA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의 올 시즌 성적을 보면 타율 2할 6푼대, 홈런 15개, 타점 29개.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숨겨진 숫자가 있습니다. 조정 득점 생산력, 즉 WRC 플러스가 126.8. 이는 리그 평균 타자보다 27%나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타자라는 수식어가 붙는 걸까요? 그 답은 데뷔 시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도 채 되지 않았던 그는 29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KBO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팬들은 그때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 선수 보통이 아니다. 2021년 타율 3할 4푼 7리.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타격 기술과 집중력, 그리고 천부적 재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상과 기복이 그를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그래서 많은 구단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이 시점에서 삼성의 고민은 복잡합니다. 구자우, 디아즈, 김영웅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타선은 이미 존재하지만 타순의 하위 라인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방이 있는 타자가 절실한 상황. 만약 이 퍼즐의 한 조각으로 강백호가 들어온다면 상상만으로도 팬들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짧은 담장을 넘기는 그 특유의 스윙, 그리고 홈런 후의 강렬한 포효. 삼성이 다시 공격 야구의 상징으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 팬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과연 100억 원짜리 투자가 가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타율이나 홈런 개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지금 강백호를 잡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잡지 말아야 할 이유,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깊고 정확한 야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강백호는 삼성 라이온즈를 구원할 왕조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비싼 FA 실패 사례로 남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모든 가능성과 위험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백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단순한 타격 기술 이상의 것입니다. 그의 스윙은 완벽에 가까운 균형, 부드러운 릴리스, 폭발적인 힘이 결합된 예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프로 첫 해부터 그는 이미 볼넷과 삼진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상대 투수의 약점을 읽는 눈은 마치 베테랑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을 터뜨릴 줄 아는 선수였고, 그 점에서 삼성이 바라보는 가치는 단순한 타자 영입이 아닙니다. 팀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남자, 바로 그것이 강백호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한 선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강백호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손목 부상이 반복되면서 타격 밸런스가 흔들렸죠. 그러나 삼성의 프런트는 오히려 여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지금이 바로 영입할 시점이다.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몸값이 잠시 낮아졌지만 재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 시장이 다시 폭등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KBO의 수많은 데이터 분석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강백호의 타구 속도 평균은 154km. 이는 여전히 리그 상위 10%에 속합니다. 장타율 역시 0.48형에 근접하며 리그 평균을 훌쩍 넘어섭니다.
단지 숫자만 봐도 그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잠재된 폭탄이라는 거죠. 게다가 그가 이제 겨우 26세라는 점, 대부분의 타자들이 27에서 32세 사이에 전성기를 맞이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강백호는 아직도 성장 중인 선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뿐 아니라 한화, 롯데, SSG 등 다수의 구단이 이미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빌딩을 끝내고 반등을 노리는 한화, 해결사가 필요한 롯데, 그리고 언제든 지갑을 열 준비가 된 SSG까지.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삼성이 강백호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삼성 팬들은 말합니다. 왕조의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백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대구에서 열렸던 홈 경기 중 강백호의 이름이 전광판에 등장하자 팬들이 환호를 보냈다는 목격담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한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단점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수비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1루수, 좌익수, 지명타자 등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그를 데려올 경우 가장 현실적인 포지션은 지명타자. 이는 곧 한 가지 희생을 의미합니다. 체력 안배나 유망주 기용했을 수 있는 지명타자 슬롯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죠. 시즌이 길어질수록 팀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프런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수비 불안은 감수해도 된다. 타격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아니다. 수비가 무너지면 공격도 흔들린다. 이런 논쟁 속에서 삼성은 결국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공격 강하냐, 안정된 수비 유지냐. 하지만 삼성의 현재 전력과 순위를 고려할 때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백호가 들어온다면 삼성 타선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구자욱, 디아즈, 강백호, 김영웅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중심 타선. 이는 KBO 리그에서 어느 팀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특히 대구의 짧은 담장을 고려하면 강백호의 장타 능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의 홈런 40개 시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삼성 팬들이 기다려온 화끈한 야구,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야구에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강백호의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 팬들은 꿈의 타선을 그리며 들떠있지만 구단 프런트는 냉정하게 리스크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팀 밸런스입니다. 삼성 타선은 이미 구자욱, 디아즈, 김용웅 등 강력한 좌타자가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좌타 거포인 강백호가 들어오면 극심한 좌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좌완 에이스를 내세웠을 때 타선 전체가 침묵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물론 강백호는 좌투수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타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실제로 통산 좌투 상대 타율은 0.286으로 리그 평균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과 같은 단기전에서는 상대의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공략이 이루어집니다. 한 시즌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요한 순간에서 좌완 스페셜리스트를 만났을 때 삼성 타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포지션 문제입니다. 지명타자에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강백호의 존재는 한편으로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팀 운영에 제약이 됩니다. 삼성은 베테랑 강민호와 김태군이 포수로 번갈아 출장하고 있고 주전 야수 대부분이 좌타 중심이라 체력 안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명타자 자리를 한 명에게 고정시켜버리면 다른 선수들의 휴식 로테이션이 어려워집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이런 부담은 쌓이고 여름 이후에는 체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부상 이력입니다. 팬들도 잘 알고 있듯이 강백호는 지난 몇 년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허벅지, 손목, 허리 모두 타격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입니다. 유리몸 아니냐는 일부 팬들의 우려가 단순한 비난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최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장기 계약을 맺을 경우 이런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팀의 재정 구조입니다. 강백호의 예상 몸값은 1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팀의 핵심 선수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은 곧 FA 자격을 얻고 원태인 역시 장기 재계약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백호에게 지나친 금액을 쏟아붓는다면 내부 핵심 자원들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생태계 전체가 마지막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강백호 문제입니다. 영입은 보상 선수 문제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는 A등급 FA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은 KT 위즈의 보상금 14억 원과 함께 보호명단 박 선수 한 명을 내줘야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삼성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망주를 내주면 미래가 흔들리고 즉시 전력감을 내주면 당장 다음 시즌의 전력이 악화됩니다. 결국 삼성은 이번 영입을 통해 현재의 우승과 미래의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백호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KT와의 협상 구도, 다른 구단들의 관심, 그리고 선수의 나이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이 그를 영입할 수 있는 마지막 현실적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면 삼성은 즉시 우승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셀러리캡과 팀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야구는 언제나 확률의 게임입니다. 삼성은 지금 그 확률의 경계선 위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백호 영입이 구단 재정에 미칠 실제 영향과 보상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강백호를 품기 위해 감수해야 할 현실적 조건, 바로 돈입니다. FA 시장에서 그의 몸값은 이미 1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억은 시작일 뿐이다. 강백호의 나이, 시장의 수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구단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계약 규모는 12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화나 SSG, 롯데가 본격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든다면 단순한 입찰 경쟁이 아닌 금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이 천문학적인 계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셀러리캡입니다. 강백호에게 100억을 쓰면 구자욱이나 원태인을 잡을 돈이 남을까?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KBO는 최근 셀러리캡 제도를 상향 조정했고 구단별 연봉 총액 제한선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삼성은 과거보다 훨씬 유연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물론 무조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도한 오버페이를 감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전력 강화에 성공할 수 있어도 2에서 3년 뒤에는 리빌딩 자금이 고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런트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1인 100억 투자로 최소 5년간 중심 타선을 완성할 수 있다면 장기적 수익 구조로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 이 계산은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라 관중 수입, 굿즈, 판매, 미디어 노출 등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팬덤 규모를 고려할 때 강백호의 영입은 단순한 선수 계약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투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강백호는 구단의 새로운 얼굴이자 마케팅의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상선수 제도입니다. 강백호는 A등급 FA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삼성은 KT 위즈에게 전년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약 14억 원과 함께 보호명단 20인 밖의 선수를 한 명 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보호명단 20인을 짜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태인, 구자욱, 김영웅, 김지찬, 이재현, 김윤수, 최지광 등 주전급 자원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문제는 나머지입니다. 유망주 차승준이나 함선호, 즉시 전력감으로 성장 중인 이성규, 전병호 같은 이름이 명단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KT가 이들 중 한 명을 보상선수로 지명한다면 삼성은 현재의 우승 전력을 얻는 대가로 미래의 핵심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 내부의 의견도 갈립니다. 강백호는 지금 당장 우승을 위해 필요한 카드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 자산을 잃으면 왕조의 재건은 불가능하다. 한쪽은 윈나우, 한쪽은 리빌딩. 두 전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승을 위해 전력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팀의 미래를 위해 리스크를 회피하느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강백호 영입이 단순히 돈과 보상 선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구단 내부 경쟁 구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젊은 타자들에게는 위기이자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삼성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다는 신호로 읽힐 겁니다. 결국 이번 계약의 의미는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구단이 어떤 철학으로 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결정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과거 유사한 사례를 통해 이 영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강백호의 삼성행을 두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성공하면 팀의 운명을 바꾸지만 실패하면 10년의 재건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영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닌 구단 철학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평론가 김정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백호는 리그에서 가장 상품성 높은 선수다. 경기력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있다. 문제는 삼성이 그 브랜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즉, 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구단의 이미지 리빌딩까지 함께 이끌 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백호를 중심으로 한 전력 운영이 실패할 경우 삼성의 재정 구조와 팬심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었습니다. 2013년 롯데 자이언츠가 미국에서 돌아온 메이저리거 이대호를 영입했을 때입니다. KBO 역대 최고의 계약으로 주목받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대호는 개인 성적에서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으나 팀 전체는 우승권에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비싼 투자가 팀을 구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강백호 영입을 추진하는 삼성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한 명의 스타가 팀 전체를 구할 수는 없다. 시너지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구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2004년 삼성은 이승엽과 양준혁을 중심으로 강력한 타선을 구축하며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공격 중심의 팀 아니냐? 불펜이 약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공격력의 압도적인 차이는 단점을 덮었고 팬들은 다시 경기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삼성은 다시 한 번 공격 야구로 리그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강조합니다. 삼성이 진짜로 강백호를 데려온다면 그 다음 단계는 관리다. 부상 관리, 멘털 관리, 팀 내 역할 조정.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계약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백호는 감정 기복이 큰 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좋을 땐 누구보다 뜨겁지만 부진할 때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선수를 통제하고 이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은 감독 이승엽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불렸습니다. 이승엽이 강백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 영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변수입니다. 삼성이 강백호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홈런이 아닙니다. 그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젊은 선수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구자호, 김영웅, 김지찬 등 젊은 코어들과 함께 팀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투자는 성공적인 도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구단이며 내부 승격 문화가 강합니다. 이런 조직 구조에서 외부 스타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건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강백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투자와 결단이 진짜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팬들의 시선과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백호 영입설이 세상에 퍼진 뒤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강백호의 삼성행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0억이라도 좋다. 우승만 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명타자에게 100억은 과하다. 수비도 안 되는 선수에게 그 돈을 왜 쓰냐.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영입이 가진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팬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갈증이 있었습니다.
왕조 시절의 불타는 공격 야구, 그 시절의 열기와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이승엽과 양준혁이 홈런을 터뜨릴 때마다 경기장이 흔들리던 그 감정,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지금의 강백호라고 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 팬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백호가 대구 유니폼을 입는다면 나는 다시 시즌권을 끊겠다. 그 한 문장이 팬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삼성은 지금 단순히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팬들의 추억과 자부심을 되찾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야구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냉정한 분석이 이어집니다. 디아즈가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강백호는 중복 투자다. 좌타자가 너무 많아 타선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타자 보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구는 공격과 수비, 단 한쪽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FA 시장에 삼성의 불펜을 근본적으로 바꿀 매물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공격 강화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영입은 단기적인 약점 보완보다 장기적 승부수를 던지는 철학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의 이번 도전은 하나의 실험입니다. 지금까지의 안정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택하겠다는 구단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강백호가 부상 없이 건강한 시즌을 보낸다면, 그리고 구자욱, 디아즈와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삼성은 단숨에 우승 후보로 부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셀러리캡은 흔들리고 보상 선수로 잃은 유망주의 공백까지 겹쳐 오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영입은 아니면 도의 승부수입니다. 야구 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창에서 뜨겁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도전해야 한다. 실패해도 후회 없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포기한 영입은 또 다른 함정이다. 각자의 논리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강백호의 이름이 야구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강백호는 삼성 라이온즈를 다시 왕자로 이끌 구원자가 될까요? 아니면 팬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독이 된 성배가 될까요?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2026 시즌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희 클러치 타임을 더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클러치 타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